중국이 침체에 빠진 경기 회복과 함께 트럼프발 대중국 고관세 부과를 앞두고 다양한 부양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경제 공작회의까지 열었지만 정작 시장은 냉랭하게 반응을 했고요. 또 주식시장도 폭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반전카드로 내놓은 비장의 무기마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의 앞날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실제 성장률이 겨우 2%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 현지 시간으로 13일 중국 당국이 중앙경제공작회의를 11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열고 내년 경제성장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경기 부양책을 논의한 후에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이 모든 방안들이 시장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대책 발표가 나온 후 CSI 300지수는 2.4% 하락해서 3주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 수요에 크게 의존하는 철광석에서 구리에 이르기까지 폭락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중국 정부 채권의 벤치마크 수익률마저도 당국의 통화정책 완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최저 기록으로 추락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동안에 중국의 당국자들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여러 차례 부양책 등 광범위한 약속을 해왔지만 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그런 시장 요구를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내놓은 조치들은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도 13일 시진핑 주석이 의욕적으로 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기 회복 방안을 발표했지만 발표된 대책에는 구체적인 수치도 없었고 내용마저도 그동안 정부 당국자들이 해왔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많은 실망감을 줬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도대체 어떤 대책을 내놨길래 시장이 이렇게 냉랭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중국 중앙TV 그러니까 CCTV는 12일 연례회의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 보도를 통해서 현재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악영향이 심하고 우리나라 경제 운용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서 각종 부양책을 동원해 내수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중국 경제는 부동산 침체 장기화 그리고 높은 지방정부 부채, 소비 부진 등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인한 리스크까지 겹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의욕적으로 경제 회복의 대책들을 쏟아내면서 자신감을 피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중국 당국의 대책들을 보면 경제 회복의 방향 자체를 잘못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 위협으로 그나마 잘 나가던 수출 또한 고꾸라질 우려를 지적하면서 재정 적자율 및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 확대, 지급 준비율,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등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의 전체적인 기조가 확정된 시진핑 주석 주재 지난 9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온건한 그러니까 중립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14년 만에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건이란 단어가 적절히로 변경된 거죠. 그럼에도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재정 적자율이나 금리 인하 시기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년도 경제 운용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장스웨이 핀포인트 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을 인용해서 재정 적자율 상향과 금리 인하는 예상됐던 것이라 그러면서 방향은 분명하지만 미국이 대중관세를 발표한 뒤 구체할 것으로 보이는 부양책 규모가 문제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관세 부과 확정을 기다렸다가 구체적인 부양책 규모를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레이먼드 용 ANZ 은행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블룸버그하고 인터뷰에서 모든 정책은 우리의 앞선 기대와 일치한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규모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 방향입니다.
중국 당국은 부양책의 최우선 목표를 내수로 삼고 있습니다. 작년 중점 추진 사항에서 두 번째로 언급됐던 내수가 올해는 첫 번째로 거론됐습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도 지난 9일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WTO 등 주요 국제경제기구 10곳의 수장과 중국이 개최한 1+10 대화에 참석해서 내수 확대와 소비 진작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IMF는 지난 10월 중국이 수출 의존형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연간 성장률이 4%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수 경제 진작책으로 중국 당국이 마련한 핵심 대책이 올해 도입한 소비재 2구 환신, 그러니까 낡은 제품을 새 것으로 교체 지원하는 보상 판매, 이 2구 환신 정책이라는 겁니다. 중국 관영 중앙TV, CCTV는 13일 중국 당국이 침체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올해 도입한 소비재 2구 환신 정책으로 인한 매출이 1조 위안을 넘어섰다 그러면서 2구 환신은 중국이 올해 최대 정치 행사 양회 기간 동안에 가장 구체적으로 내놓은 경제 정책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CCTV는 이어서 이 정책은 소비재와 생산시설의 신제품 교체를 유도하고 지원해 가지고 내수와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나 지방정부 부채난 등 구조적 수술이 필요한 여타 경제 문제에 비해 비교적 쉽게 효과를 뽑아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양회 기간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 배출 기준을 초과한 승용차가 1,600만 대를 넘고 그 가운데 15년 넘은 구형 자동차가 700만 대 이상인 만큼 구형 퇴출을 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또 매년 평균 2억 7천만 대의 가전제품이 안전사용 연한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교체를 유도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거시경제 조무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재 주임은 설비 교체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연간 5조 위안, 한 985조 원 이상의 거대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양해 직후 발표한 대규모 설비 교체와 소비재 2구 환신 추진 행동 방안에서 2027년까지 분야별 설비 투자 규모를 2023년 대비 25%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독려에 나섰습니다. 2027년은 시진핑 3기 마지막 해로 시 주석의 재연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문제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주요 결론 가운데 내수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거시경책을 펼치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며 핵심 분야의 리스크와 외부 충격을 예방하고 해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은 발표된 대책 가운데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중국의 내수 진작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소비재 2구 환신이라는 정책도 결국은 중국 가정의 경제 여건이 좋아져야지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런데 그런 중국 가정의 경제 안정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문제는 이번 대책에 부동산 부문에 대한 안정화 방안은 완전히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대충 덮어놓고 소비재 2구 환신이라는 정책만으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은 핵심을 배제한 얄팍한 방안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중국 경제의 내수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 자체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내년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일말의 희망마저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의 한 유명한 이코노미스트가 앞으로 3에서 5년 중국 경제가 3~4%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적이다라고 언급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SDIC 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가오산호는 현지 시간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리는 중국의 실질 성장률 수치와 다른 경제 지표들의 진정한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팬데믹 이후 이들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오산호는 이어서 지난 2~3년간 성장률 공식 수치는 연평균 5%에 가깝지만 실제 수치는 2% 정도일 것을 추측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내 추측이 맞다면 향후 3에서 5년 동안 3~4% 성장이 더 합리적 예상이지만
공식 수치는 항상 5% 정도일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 그대로 중국 당국은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가 5%라고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 이하로 떨어지면 당장 일자리 문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성장률이 반토막 난다면 이 문제는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중국 규제 당국과 최고 당국자들에게 자문해온 가오상원은 이달 초에 청년들이 심각한 실직으로 인해서 소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놔서 대중의 관심을 끌은 바 있습니다. 가오상원은 또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위기로 인해서 성장이 계속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경제 현실을 아무리 분칠하고 겉포장을 한다 해도 안에서 썩는 냄새는 숨기지 못합니다. 가오상원이 지적했던 대로 실제 성장률이 2%라면 중국 경제는 이미 문을 닫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당장 인민들의 매서운 눈초리가 두려워가지고 거짓 숫자로 포장한다고 해서 속으로 곱는 경제를 과연 숨길 수 있을까요? 참으로 한심한 중국입니다. 와이탄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